네, 안녕하세요. 네, 시동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첫 번째 과목 수출입 통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이제 보시다시피 제 두 번째 과목 보세구역 관리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부제목으로 보세구역 관리 및 전반 보세구역 관리에 대한 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명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고시가 되는 그런 명칭 갖고 있어요. 1과목은 뭐, 2과목은 뭐, 3과목 뭐, 나머지까지 쭉 해가지고 자, 그래서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는 보세구역 관리인데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본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한번 좀 넘겨볼게요. 교재를 넘겨보시면은 보세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세 제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세 위에도 보시피 보세구역 관리 전반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보세 제도라고 크게 카테고리를 뒀어요. 그래서 보세 제도다. 보세 제도. 보세 제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 구역이 있고요. 구역. 그다음에 보세 운송이 있습니다. 보세 구역과 보세 운송이 있다. 그래서 보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보세 구역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지정 보세 구역, 그다음에 특허 보세 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 보세 구역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거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아니 좀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는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강의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세 구역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정 보세 구역, 특허 보세 구역, 종합 보세 구역. 그래서 또 나누면은 지정 보세 구역은 지정 장치장이 있고 이제 세관 검사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약자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으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경우는 회독수가 이제 2, 3회독 되면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허보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이렇게 있어요. 판매장은 이제 면세점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종합 보세구역 뭐냐면은 말이 종합이잖아요. 종합은 이제 이러한 여기에 열거 있는 창고, 공장,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제가 쓴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기능입니다.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러니까 특허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뭐다 기능입니다. 기능. 창고가 뭐예요? 보관하는 기능. 공장에 뭐예요? 제조하는 기능. 전시가 뭡니까? 전시하는 기능. 건설에 뭐예요? 건설하는 기능. 판매가 뭡니까? 면세점 잘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판매라는 기능이죠. 그래서 종합보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특허보세 구역 기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뭐라 한다? 종합보세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세 구역이라고 하고요. 보세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에 A라는 보세 구역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보세 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에서 물품이 뿅 하고 들어왔어요. 아직 수입 통과 안 했습니다. 수입 통과 안 했으니까 얘는 아직 무슨 물품입니까? 외국 물품이지. 그렇죠? 외국 물품 같은 경우는 아직 관세가 부감이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가 되고 수리가 돼야지만이 얘는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되는 거니까 관세도 납부하고. 그래서 이제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외국 물품 상태로 우리나라에 이제 다른 보세고 가는 경우는 가다가 딴 데로 세면 어떡할 거야? 그다음에 가다가 딴 데 좋은 데로 새겨가지고 여기서 물품이 바꿔치기 해가지고 가면 어떡할 거야? 자, 그래서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때는 뭐 한다? 일반 운송이 아니라 무슨 운송을 한다? 이때 보세 운송을 하는 겁니다. 보세 운송. 결론 뭐 외국 물품을 외국품 상태로 운송하는 게 바로 뭐다? 보세 운송입니다. 보세 운송. 그래서 채권 확보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보세 운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채권 확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세라는 거, 관세에 대한 보류,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보류 상태에서 운송한다라는 게 해가지고 이러한 제도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세 가장 이제 첫 시간 말씀드렸듯이 관세법이랑 큰 게 있고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관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 박아놓고 일부 고시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도 역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 제도에 대한 중요한 법령 시행규칙을 뿅뿅뿅뿅뿅뿅 넣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관련된 고시가 있어요. 고시. 그래서 보면은 이제 특허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고시, 뭐 운영에 관한 고시, 뭐
각각에 대한 또 운영하는 고시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똑같아요. 그래서 법령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대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고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도 중요한 거 위주로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기출문 다 찍었잖아요. 2019년, 2018년 뭐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게 되면은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아, 이번 과목 같은 경우는 법령 시행규칙에서 어느 정도 나왔다. 그다음에 고시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고시에서 많이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고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퍼센테이지 같은 것들을 이제 기출문제 시간대에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역시나 매년 법령 시행규칙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고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좀 어렵거나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첫 번째 과목 한 것처럼 고시 내용도 여러분들은 싹 다 봐야 된다. 어떻게 저의 그 설명과 경험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들을 밑줄 쳐가면서 봐야 된다. 다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키 포인트죠. 항상 계속 끝까지 얘기할게요. 가장 키 포인트.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보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첫 번째 과목은 완전히 이건 이제 그 전략 과목이에요. 첫 번째 과목이 잘 안 되면은 나머지 과목들도 흔들립니다. 왜냐? 기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세 제도에 대한 전반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법령 시행규칙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기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런 고시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게 되시면은 그렇게 틀릴 것까지는 없어요. 제가 이제 한 7개년, 8개년 다 기출문제 분석해놨잖아요.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수월한 편이다. 조금.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전략 과목 위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과목이 조금 이게 고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 과목이 그 세 번째 과목이랑 네 번째 과목이 좀 다들 약하시고,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과목 같은 경우는 완전 전략 과목이에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